됐습니다. 이제 가져갈게요. 맨날 보고 하셔. 잘했구만 뭘. 아니야, 아니야. 아, 맞다. 자, 오늘 받은 7호체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표지가 굉장히 예쁘구만.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난쏘공 공부해 보신 분 있으세요? 읽어 보시거나 공부하신 분? 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곡은 수능에 워낙 많이 나왔고 필수 문학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2학년 때 여러분들 문학 시간에 높은 확률로, 감히 말씀드리면 거의 90% 확률로 배우게 될 작품인데, 그림 되게 아름답지 않나요? 뭔가 꿈속을 마치 저 아저씨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저 사람이 지금 자살하는 장면입니다. 이 작품의 핵심인데요. 이 작품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 알 거예요. 이게 비참한 노동자의 삶을 그린 건데, 그 삶 결과로 자살하고 있는, 공장 굴뚝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합니다. 다시 보니 그렇게 예쁜 그림은 아니었구나. 나중에 이 작품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오늘 펴볼까요? 오늘 공부할 거 독서와 역시 문학을 하나씩 할 건데, 사쪽부터 볼게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거 할 겁니다. 두 가지 지문이 함께 있는 거. 최근 유형이죠. 오늘이 2시간 마지막 수업이네. 그리고 월요일날 한 번 더 수업을 해서 이 책을 마무리하고요. 8호 책부터는 3월 다음 주 토요일 3월 4일 날 오시게 될 텐데, 그때부터는 3시간 수업인 거 염두에 두고 오셔야 됩니다. 2시간 별거 아니었잖아. 이제 3시간 정도 할 수 있겠지. 평일 클리닉 시간은 다 선택 잘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와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가능한 시간 오시면 됩니다. 사쪽 보고 계신가요? 또 오늘도 많은 양의 글이 우리를 괴롭힐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더 이상 어려운 지문은 없어요. 우리가 공부했던 거에서 무조건 쉬운 지문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처리할 수 있고요. 오늘은 차라리 이 말을 드릴게요. 정보가 솔직히 많습니다. 정보가 많은 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구조를 막 분화하면 막 복잡하게 거문줄처럼 나올 거야. 일단 써드리기는 할 건데, 오늘은 이 방법을 한번 써보자고요. 이해를 해보자고요. 이해를.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보들이 속성이 설명될 텐데, 왜 이 정보가 존재해야 되는지, 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머릿속에 넣기, 그게 아니라 이해해보는 걸로 해보자고요. 알아들으면 생각보다 자동으로 잘 기억이 납니다. 외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보가 여러 개 분화되어 있잖아요. 이따 문제 풀 때 좀 하나씩 해드릴 건데, 바로 찾아오는 연습도 오늘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미리 봐봐. 6쪽 와봐요. 6쪽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6쪽에 2번 문제 봐봐요. 선지 1번 볼래? 응보주의 형벌론은 어쩌고저쩌고. 선지 2번도 볼래요? 회복적 응보주의는 어쩌고저쩌고. 선지 3번 공리주의 형벌론에서는 어쩌고저쩌고. 4번 전통적 응보주의는 어쩌고저쩌고. 선지 5번 공리주의에서는 이렇게 특정 개념에, 딱 봐도 개념이 많아 보이지? 이 특정 개념에 대한 사실 확인 문제인데요. 이거 오래 걸리면 저 뒤에 있는 3번을 풀 수가 없어요. 시간 내를 맞출 수가 없어요. 2번을 빨리 처리하려면 어떻게 된다? 바로 가는 거야. 응보주의 형벌론, 아까 거기 썼잖아. 거기로 바로 찾아가서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바로 찾아가는 연습. 이게 되려면 각 문단에 어떤 정보가 실려 있는지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바로 찾아갈 수 있고요. 아니면 글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해서 그냥 이해됨으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든 여러분들 선택으로 하시면 되는데, 자, 지문 조금만 도와드릴게요. 이제 사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각 문단별로 무슨 정보를 말하는지 기억을 해봐요. 자, 1문단 읽어보세요. 네, 선생님. 네네네. 아이고, 그랬구나. 됐을까요?
여러분들 첫 문장부터 좀 사실 흉악하거든. 주어는 형벌음인데 이 문장이 세 줄 꽉 차 있어요. 세 줄짜리 문장입니다. 그리고 서술어가 두 개예요, 두 개. 형벌은 뭐냐면요, 그 빼앗는 거래요. 뭐 자유, 자유 아니면 생명 이런 것들 빼앗는 게 형벌이고요. 세 번째 주제 또 이렇게 써 있죠. 위반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형벌은 위반한 사람한테 고통을 주는 행위래요. 별 정보 아니었어요, 솔직히. 왜? 상식이잖아, 이거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1문단에서 우리한테 제시해준 미션은 이거였죠? 형벌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거 찾으러 가면 됩니다. 형벌이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형벌이 왜 해도 되는가? 그거에 대한, 잠깐만. 요것만 더 할게. 이거, 과학기술 지문이야? 인문사회 지문이야? 인문사회인 거 눈치챘죠? 이거 인문지문이거든? 철학지문이거든? 과학기술은 정해진 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했던 과학기술들. 어떻게 해야 CD 드라이브가 정보를 읽을까요? 정답이 있나? 딱 있어요. 조사된 빛이 피트랜드의 정보를 읽어내요. 정답이 있는데요. 이거 정답이 있을까? 이래서 형벌은 괜찮은 거예요. 정답이 없어요. 인문철학은. 인문지문은 정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만 있을까요? 견해의 차이밖에 없어요. 각자의 입장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철학 지문을 읽을 때는 우리가 뭘 잡으러 가냐? 입장이에요, 입장. 자, 입장은 인간이나 단체가 가질 수 있는 주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뭐주의, 민주주의, 뭐뭐론 이런 거 많이 보지 않나요? 뭐뭐설. 자, 뭐뭐학. 우리가 맨날 보는 바로 입장을 표현하는 말이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맛있게 읽으려면 이 뒤에다가 한번 자를 붙여봐요. 민주주의자, 민주주의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 조금 더 잘 와닿을 거예요. 뭐뭐론자, 설자는 좀 이상하다. 뭐뭐학적. 네, 다 뭔가 사람 같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말하는지 이제 찾아가서 읽을 거예요. 자, 하나씩 이 가글은 내가 끊어서 갈게요. 이 문단 한번 읽어서요. 이 문단은 누구의 입장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 오늘 이해하려고 노력해봐요. 이 문단 읽고 그 사람의 입장을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봐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직 뭘까요? 랭버즈의 형벌론자는 어떻게 뭐 때문에 정당화된다고 한 걸까라고 하면 되게 쉬운데 바로 알려주는데. 자, 이 문단 다 읽었나요?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첫 줄 보시면 이 문단 첫 줄 보시면요. 형벌에 대한 정당화 이론 중 응보주의 형벌론 사람이야, 사람. 입장이야. 이 사람의 입장은 행위자가 과거에 어떤 상태에서 어떤 그릇된 행위를 했다는 그 자체, 행위 자체. 짜잔, 찾았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 찾았으니까 90%는 끝난 거예요. 응보주의 형벌론자는 과거 행위 자체가 그냥 형벌에 정당화시킬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써있으니까 되게 있어 보이지만 그냥 잘못된 행위,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거 자체면 그냥 형벌 내리는 거야. 그냥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그 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역학이 좀 숨어져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이걸 뭐라고 하냐고 하면 이 과거 행위 자체를 그래서 이거에 형벌을 받게 만드는 게 하는 건데 이거를 응분을 갖는다라는 표현으로 다른 말로 바꾼 거 확인하셨는지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섯 번째 줄에 있네요. 응분을 갖는다고 표현한다. 이 행위 자체로 형벌을 받는 것이 응분을 갖는다라고 한대요.
자, 6번째 줄 와보세요. 가한 해이다. 여기다가 그런데 왠지 심상치 않아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좀만 읽어볼게요. 그런데부터는 대부분의 응보론자들은 아예 대놓고 응보론자라고 해주고 있네요. 타인에게 해를 준 행위라도 타인에게 해를 줬는데도 여기다 체크해볼래요? 무지나 실수. 자, 여기다 체크. 그 다음에 로 인한 것, 위급한 상태에서 자, 여기서부터 자기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한 것. 아, 요거는 뭔지 볼까요? 도덕적 응분을 갖게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아, 뭐가 나왔냐? 응분 예외. 응분이 아닌 예외 두 가지를 제시해줬어요. 지금 밑줄 쳤잖아. 무지 실수, 타인 자기 보호하기 어쩔 수 없는 거,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거, 예외. 이 두 개는 응분에 안 들어간대요. 조금만 더 읽어볼게. 이들은 이 형벌의 응분을 근거 짓는 사실을 행위자의 도덕적 악함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응보론자들은 응분이라는 걸 뭘로 본대? 도덕적 악함으로 본대.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추해 보세요. 이 예외는 왜 응분이 아닌지. 이 말이 알려줬잖아. 도덕적 악함이 아니라서. 그 말이 이제 숨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는 응분이 아니야. 응분에 들어가지 않아. 왜? 그리고 뭘 설명해? 응분은 도덕적 악함에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얘들은 그러면 뭐야? 도덕적 악함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깔려있는 겁니다. 아마 충분히 이해했을 거야. 거의 다 끝났습니다. 좀만 더 보자. 우리는 흔히 어떤 행위자가 악한 마음을 지니고 도덕적으로 그릇된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아, 그러니까 뭐야? 과거 행위도 있어야 되고요. 그릇된 행위, 잘못된 과거의 행위도 있어야 되고 도덕적 악함도 있어야 응분이구나. 이 두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응분이구나. 그래야 형벌이 정당화되는구나. 자, 이 말만 봤을 땐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지금 급하게 그런데부터 뭔가 추가해줬어요. 사실 조건이 하나 더 있었던 거야. 도덕적으로 악한 마음이 함께 있어야 응분이 성립하고 그 응분이 형벌 정당하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해 준 겁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책임이고 이 두 개를 묶어서 책임이라고 하고 책임이 바로 응분의 근거다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네요. 됐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오늘은 이해를 해보자고, 이해. 자, 3문단은 또 어떤 사람이 나올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3문단 한번 보세요. 누가 나올까요? 자, 다 읽었을까요? 이해됐을까요? 조심하셨어야 됐어요. 이 입장 중에 응보주의 형벌론을 설명했는데 새로운 걸 설명한 게 아니라 응보주의 형벌론에서 빠져나온 전통적 응보론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도식이 나와야겠지. 근데 계속 어떤 단어가 반복된 거 좀 티나지 않았나요? 회복이에요, 회복. 원래 상태로 회복한 거다. 원래 상태로 회복한 거. 시정적 정의라는 걸로 설명해서 안 써놨네. 여러분들 시정이 뭘까요? 시정. 이게 옛날에는 이 집단에서 많이 썼다고 하는데 군대에서. 내 세대는 아니야. 나는 이런 말 안 썼고 나 전에 나보다 더 먼저 영배쯤 되면 군대에서 맨날 너 이게 뭐야 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 안 하거든 군대에서 잘. 그래서
보통 둘 중에 하나예요. 못 들은 척. 잘 못 들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말했대요. 저 때는 아니었어요. 시정이 뭡니까? 바르게 돌려놓다. 바르게 돌려놓다라는 뜻입니다. 시정.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바른 걸로 돌려놓다. 그래서 회복이란 키워드가 계속 나옵니다. 회복이란 단어만 내가 좀 세봤는데요. 시간이 남아서 한 3-4번이 그냥 의문대만 때려박고 있더라고요.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데요. 그리고 플라톤이었나? 맞죠? 플라톤 얘기가 나와서 플라톤의 원래대로 돌아온다. 플라톤 맞아? 맞네요. 플라톤에서 균형 안정 상태로 범죄가 저지른 거는 균형이 깨진 거니까 이 형벌로서 다시 원 상태로 그 죄값을 치러서 원 상태로 복구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나냐면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이거 우리가 다른 기출에서 공부했던 거예요. 가장 어려웠던 기출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수리과학, 경험주의 확산이 형이상학에 끼친 영향. 이런 거 공부했었잖아. 형이상학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형이상학이 구체야 추상이야? 뭐였어? 추상인 거 기억나세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3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회복시켜 놓는다는 것이다. 계속 읽을게. 하지만 이러한 플라톤의 입장은 죄를 어떤 형이상학적 실체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이게 첫 번째 비판이에요. 자, 이상하지 않나요? 이 말만 하고 끝나요. 형이상학적 실체로 간주할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형이상학적 실체로 봤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이. 여러분들 형이상학 실체로 간주했다가 왜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 형이상학은 추상이죠. 감각할 수 없죠. 실제로 존재하나요? 아니지. 그러니까 형이상학인데 마치 실체처럼 말한 형이상학적 실체. 그래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거일 뿐만 아니라. 근데 잘못이 또 있나 봐. 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형벌을 통해 받는 고통이 이 실체로서의 죄를 없앨 수 있다는 여기 또 나오네요. 형이상학적 가정. 그러니까 이상한 가정이야.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데 형이상학에서만 움직이는. 즉 우리의 관념 속에서만 그래 넌 죄를 저질렀는데 형벌을 받았으니까 쌤쌤이야. 이거는 실제랑은 좀 다르잖아. 우리 머릿속에서만 움직이는 추상관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감하기가 어렵대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 우리 요즘에 법을 좀 더 세게 하자고 여론이 형성된 거는 알고 계신가요? 사회적 범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더 강하게 처벌하자가 대부분 동의해요. 본인은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제일 직접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이제 끝났구나. 촉법소년 있잖아요. 그것도 그 연령 낮추자고 뭐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법을 더 엄하게 적용하자는 건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 거의 다 동의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진 않아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법을 더 엄격하게 하는 거는 글쎄. 근데 이거는 다음 얘기고. 자, 어쨌든 형이상학적 거에 대해 다루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돼요. 자, 이제 한 문단 남았습니다. 요거 읽고 요 글은 마무리하자고. 마지막 문단 읽어보세요. 어려워요. 마지막 문단 첫 줄만 읽어볼게. 내가 좀 놓칠까봐. 시정적 정의에 입각한 응보주의자들은 시정적 정의에 입각한 응보주의자들은 현대에도 있다. 자, 이 도식표 어떻게 할래요? 그것만 해드리고 갈게요. 어디다가 도식을 깔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가야 되거든. 응보론자인데 아까 이 전통이란 말 티 났잖아. 어디에도 있대, 이 응보론자가? 현대에도 있대요. 현대적 응보론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응보주의자라고 썼으니까 그냥 텍스트 그대로 쓸게. 같은 말이야. 근데 얘도 시정적 정의에 근거한대요. 잠깐만. 정보가 분리됐단 말이야. 다른 정보야. 근데 얘들도 시정적 정의래. 그러니까 이건 핵심이 아니야. 공통점이니까. 뭐가 다른지 봐야겠죠. 마지막 문단에서 바로 전통적 응보론자의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티나게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봅시다. 마지막 문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대 응보주의자들은 뭐라고도 부르냐면 회복적 응보주의라고 부른대요. 회복적 응보주의. 헷갈려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전통적 응보론자는 원래 상태로 회복하자고 했지 회복적 응보주의자가 아닙니다. 전통적 응보론자였어요. 현대 응보주의자들은 이 시성적 정의는 똑같지만 이름 자체가 회복적 주의래요. 자, 섞이지 않게끔 조심하시고 그 내용을 보니 뭡니까? 이해하라고 했었지? 부담. 우리는 사실 모두 조금씩 부담을 지고 있는 거래요. 부담을 지고 있는 건데 그 부담을 벗어난 것을 범죄라고 봤대요, 얘들은.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서 부담을 하나를 의무적으로 져야 될 부담을 안 줬으니까 형벌을 통해 부담을 주자. 그래야 시정 밸런스가 맞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복이에요, 얘들도. 같아요. 원리는 같아요. 다만 이름이 이거라는 뜻이고. 자,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거랑 다르게 형이상학은 아니래요. 형이상학적인 거랑 다르게 문제는 이거예요. 위반자에게만 국한시킨대요. 위반자, 법을 어긴 사람에게만 국한시키고 피해자가 어떻게 보상받을지에 대한 고려하지 않아서 역시 문제가 있다,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마무리됐네요. 이런 글이었어요. 자, 됐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응보주의 형벌론 이 내용은 그러면 여기에 다 적용되는 거 동의하시죠? 응보주의 형벌론에서 나온 게 두 개잖아. 그럼 응보주의 형벌론의 설명은 여기에 다 적용되는 말이라는 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상하이어로 되어 있는 구조였어요. 이제 나글을 읽을 건데요. 내가 왜 이렇게 써놓고 시작했냐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 읽은 것도 아닌데 입장에 하나만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두 번째 글은 아마 여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을 읽을 시간과 이제 드릴 건데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순수하게 읽으시면 되는데 아마 저번에 비슷한 거 해봤잖아. 여기서 했던 말이 나올 거야. 뭔가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 거고 두 개를 상호 보완해서 이해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자, 읽고 풀을 시간까지 함께 드릴 건데요. 네 문제예요. 시간은 6분만 드릴 거거든. 자, 다 안 풀어도 돼. 다 안 풀어도 돼. 잘 차분히 읽어보시고요. 차분히 읽어보시고 풀 수 있는 한두 문제만 정도만 푸시면 됩니다. 6분 재드릴게요. 뭐 잘하는 사람은 한번 다 풀어보든가. 자, 6분 시작. 5문제냐? 쉣! 7분 드릴게요.
너무 많이 줬나? 3분 남았는데. 먹을 거야. 어이 뭐야 골랐잖아. 됐어. 풀스인데까지는 풀어요. 1분 30초 남았네요. 자,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제. 3일 전에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얘기했죠. 3학년 학생, 작년에 수강했던 3학년 학생들이 연락이 와서 술 사달라고. 그래서 그래 해서 화요일이었다. 한참 됐네 벌써. 여러분들 월요일날 수업한 다음 날. 그래서 화요일날 이제 그래 그래서 만나자 했는데 몇 명 오니 했더니 8명이 온대요. 그래서 알아서 야 빨리 좀 말하지 해서 급하게 이제 고깃집을 예약했어요. 도담동에 뭐 명작이라고 뭐 하나 생겼더라고. 뭘하더만. 거기 본점이 내 고향에 있는 데라서 좀 알아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 예약을 해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같이 먹었지. 거기 메뉴 중에 메뉴 가격이 되게 흉악하더라. 무슨 고기 한 조각 주는데 그래서 보니까 맨 앞에 듀록 오겹살이라고. 야, 이게 제일 싸. 200g인데 17,000원 1인분에. 이게 제일 싸다는 게 슬프지만 뭐 어쨌든 나한테 선택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바로 다 오길래 시간도 안 늦게 와 또 씨. 나 포함해서 9인분 먼저 이거 듀록 오겹살 제일 싼 거 이거 주세요 해서 이제 먹었지. 야, 금세 먹더라. 이 자식들은 밥도 안 먹고 다녔나. 그래서 다 먹었어요. 다들 이제 뭔가 더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한 명한테 그나마 제일 나랑 작년에 수업했을 때 그나마 제일 착했던 친구한테 친구야, 네가 추가로 더 시킬 거 골라봐 해서 메뉴판을 줬어. 전혀 착하지 않더라고요. 뒤로 가요. 프리미엄 메뉴판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소고기 파트. 선생님 저 살치살 먹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딱 가격을 보니까 한 200g도 아니야. 120g인가 150g인데 28,000원이야. 그래서 믿었던 제자한테 당한 기분이었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먹고 싶다는데. 그래서 또 불러서 여기 살치살 9인분이요 해서 이제 시켰어요.
한 1인분씩 먹어야지. 자, 이미 고깃집에서 이미 아득히 내가 아내한테 말하고 온 예산이 이미 뛰어넘었네요. 그래서 다 먹고 나왔어요. 식사도 먹겠대. 그래서 그래 고기 더 먹지 말고 빨리 밥 먹으라고 해서 가격을 봤는데 라면 하나에 6,000원인 거야. 괜찮아, 천사 같아. 다시 보니 천사 같았어. 그래서 싸다. 야, 라면 먹어. 냉면 먹어. 냉면 8,000원. 굿 먹어. 고기 먹느니.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나왔어요. 술도 먹고. 그래서 그래 반가웠어 딱 하고 있는데 선생님 잠깐만요 하길래 왜 했더니 가려고 했는데 빨리 도망가려고 했는데 선물을 준비했대. 그래서 뭘 했더니 이제 봉투를 주더라고. 딱 보니까 상품권이야. 갑자기 미안해지잖아. 내 살치살을 아까 했던 좀 전에 내가 너무 한심스러워지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이제 미안해 얘들아 안 되겠다. 야 2차 가자 해갖고 2차를 가려고 가는데 원래는 그냥 그 앞에 있는 할맥이라고 알아요? 맥주 그냥 한 3, 4천 원에 파는 데야. 거기 좋아 싸고. 근데 원래 거기 갔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감동을 한 거네. 나중에 와서 보니까 5만 원이었는데 당했지. 10만 원인 줄 알았어. 어쨌든 그래 내가 이렇게 만났는데 또 언제 보겠니? 내가 옛날에 약속한 것처럼 그래 내가 오늘 위스키 한번 사줄게 해서 이제 바로 갔어요. 바. 사람도 없는데 한 명도 없어. 우리밖에 없어 거기 테이블. 그래서 큰 데 앉아갖고 이제 양주를 이제 시켜야 되잖아. 나 원병이니까 사실 이제 큰 거 병 하나 시키면 돼요. 여기 한 병에 한 30만 원쯤 해. 근데 내가 또 너무 감동이 아직 안 가셨나 봐. 그래서 야 이게 위스키를 내가 또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게 좋은 걸로 여러 개 비교해서 먹으면서 자기 취향을 찾아가면 돼 해갖고 내가 2병을 시켰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직 아내에게 그날 얼마가 지출됐는지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받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내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거든. 뭐 강도를 당했다. 근데 강도를 당했는데 계좌이체를 당할 수는 없잖아. 오수병이 돈을 안 줬다.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하면서 이 출처불명의 100만 원 지출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딱 10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고민 중입니다. 채워넣어요 다시. 뭘로 채워 넣어요? 이래서? 이래서 버는 돈을 알아. 그럼 똑같아져요. 100만 원 거기다 채우면 이 100만 원 받은 돈에서 어디 갔어? 그래서 글쎄 다음 달 월급 받을 때 한번 확인해 볼게. 그때 또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뭐 그 정도는 쓸 수 있죠.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얼마 안 남았어요. 수능 끝나고 1월이 돼서 성인이 되신다면 연락하시면 그 정도는 충분히 제공할 용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양주 2병만 산 게 아니라요. 먹다 보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손님도 한 명도 없었는데 우리가 9명 와서 내가 비싼 술 팔아주니까 거기 사장님이 신나셨나 봐. 그래서 자꾸 안주를 주는 거야. 뭘 갖다 줘 막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이씨 못 가게 해 집을 가고 싶은데 나 더 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얼추 그것도 다 먹어갖고 사장님 여기 야 니들 칵테일도 한번 럼도 한번 먹어볼래 해서 또 맛있게 놀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라고 이제 나는 집에 왔고 걔들은 이제 PC방 가서 롤 했대요. 4대 4로. 자, 여러분들 5쪽 잠깐만 볼까요? 5쪽. 우리 같이 안 읽은 나지문 보는데 자, 눈치챘나요? 여기는 공리주의 형벌론이라는 게 나와 있었던 거 캐치했을 겁니다. 둘이 뭐가 다른지 보시면요. 자, 1문단에서 이 차이를 설명하는데 시간을 써요. 눈치를 못 챘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선배들 보니까. 근데 한번 해볼게. 자, 좀만 읽을게. 형벌에 대한 정당한 이론은 크게 과거 지향적 입장과 미래 지향적 입장을 나뉜다. 과거 지향적 입장은 형벌의 정당성 근거를 이전에 행해진 위반 행위. 밑줄 한번 쳐봐요. 이전에 행해진 위반 행위에서 찾는데요. 정당성 근거를. 잠깐만 이거 했던 얘기거든요. 이거 아닌가요? 과거 행위가 바로 정당한 근거였잖아요. 바로 이 과거 지향적 입장이 바로 응보주의 형벌론이었어요. 과거 행위를 정당화 용도로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데요. 봐봐요. 결과 고려하지 않잖아요. 그 범죄, 그 위법행위, 형벌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고려하지 않는 게 아까 이런 응보주의 중에 비판 요소였다고.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채기 좀 어려웠죠? 근데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하나 더 하죠. 반면, 세 번째 줄 끝부분이야. 1문단. 반면, 미래지향적 입장은 형벌의 정당한 근거를 그것이 가져올 미래 결과에서 찾으려 한다. 됐을까요? 자, 얘들은 미래 결과로서 그 형벌 정당화의 근거를 찾는다. 바로 요게 대칭되는 말이었다는 거. 여기는 행위 그 자체였지만 여기는 결과를 본다는 거. 이렇게 바로 매칭되는 게 둘의 차이였습니다. 미래. 자, 이런 입장 형벌을 대표하는 것이 공리주의
형벌론이래요. 자, 이 문단은 내가 다 읽지는 않고요. 이 문단은 뭐냐면 여기요. 세 번째 줄만 보자. 세 번째 줄. 이 문단의 세 번째 줄 끝부분, 완전 끝 단어, 마지막 단어, 궁극적, ultimate. 궁극적 가치들의 총량을 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도덕적으로 정당화. 그거예요. 얘들이 하는 게. 그래서 그 아랫줄에요. 가치 총량을 크게 할 때 정당화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돼요. 아, 얘들이 주장한 거는 심플하네요. 사회 전체의 가치 총량.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총량이 사회 전체의 양이 커지면 그게 형벌로서 충분하다. 좋은 거다라고 얘기했대요. 자, 뭔가 꼽사리를 하나 껴있어요. 이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찾는 정통적 응보주의 형벌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며 왜 잘못된 거라고 반박하는지 알겠죠? 이 전통적 응보론자 아까 가에 있었는데 갑자기 처맞고 있어요. 왜? 얘는 회복시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미래의 가치가 커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역시 비판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정적 정의, 얘들이 지금 응보론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시정적 정의도 당연히 부정하겠죠. 다르잖아요. 그래서 비판한다, 거부한다 이런 얘기 있고요. 자, 여기 3문단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면 이 가치가 뭔지에 대한 얘기가 바로 3문단에 이어집니다. 별거 없어요. 말로 그냥 할게. 가치는요. 3문단 두 번째 줄 볼래요? 있을까? 일반적으로 여기 사회의 존립과 안정. 이게 더 많은 안정은 사회 존립과 안정은 자, 여기다 체크해놓고 그 다음은 내가 빨리 읽게. 그 사회 내의 구성원들이나 각 집단들이 더 많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어 여기 밑줄 전체 가치 총량을 크게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야, 말투가 너무 노골적으로 이거 잘 봐라 라는 냄새가 나지 않나요? 사회 존립과 안정이 바로 가치 총량을 크게 하는 거래요. 아, 가치가 바로 사회의 안정, 존립이구나. 그리고 계속 읽어볼까요? 형벌은 사회 안정 질서 유지에 불가결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때 루트가 어떻게 나오나요? 우리 저번에 논리 루트 뭐 그런 거 하지 않았나요? 형벌은 안정, 사회의 안정과 존립, 질서 유지, 안정이지 뭐. 형벌은 이걸 유지시켰는데 사람들이 다 인정한대요. 그리고 사회의 안정은 바로 가치 총량을 크게 만든대요. 이 논리로 되어 있어요. 됐지? 그러니까 형벌이 괜찮다. 가치 총량을 크게 하는 게 좋은 게 좋다고 하는 게 공리주의인데 가치는 사회가 안정되면 성립하는 거고 사회 안정은 형벌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형벌이 좋다라는 얘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3단 논리인 거죠. 그때 나오는 건 특별 예방과 일반 예방이 있답니다. 요거는 그냥 말로 합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법대 가시면 그런 데 가지 마시고요. 법대 가서 나는 배운 건데 특별 예방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범죄자 자체를 그냥 가둬두는 거지. 뭐 사형이면 사형대로,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있는 대로 그래서 범죄자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예방한다. 이게 특별 예방. 일반 예방은 뭐냐면요. 쫀다는 겁니다. 쫄린다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니까 저게 감옥에 가네. 하가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이고 나 범죄 저지르면 안 되겠다라고 쫄기 때문에 예방이 된대요. 그게 바로 두 가지 예방 방법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뤄지고요. 마지막 문장은 공리주의의 한계로 마무리되네요. 공리주의의 한계는 부정의 허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가치 총량만 따진대요. 가치 총량만 크게 하면 다 좋아라고 하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은 것도 허용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거기 예시로 뭐 연좌제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웠죠? 연좌제가 뭐예요? 가족이 잘못하면 그 주변의 가족들도 함께 처벌받는 거. 이거 너무 억울하지 사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걸 채택하지 않습니다. 일벌백계. 이건 오수명이 좋아하는 처벌이에요. 한 명만 겁내 뭐라고 해서 쫄게 만드는 거. 근데 이건 사실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데 너무 정의롭지 않죠. 집단에게 책임 물리기. 이거 짜증나요. 나 군대 가서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이거야. 연대 책임이래. 집단 책임이래.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애가 구호를 잘못해왔는데 다 같이 이거를 다시 뛰어야 된대. 나는 잘 외쳤는데. 그리고 나이가 뭐 그런데 군대에서 훈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이렇게 하거든. 그럼 뭐 팔벌뛰기 10회 하면 이제 10회 하고 마지막 구호는 안 하는 거예요. 아시죠? 이거 아시는 분들은 인터넷 썰로 많이 있더라고. 똑같아요. 이게 하나 하고
이 너무 웃겨. 다 동의할 거 군대 갔다 온 사람은. 9대 되게 크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발 정신 잡고 다들 말하지 말라고. 8, 9! 하면 딱 10번째 딱 조용한데 꼭 한 놈이 이렇게 한 놈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자식이 누구인가 했는데 최근에 그 비밀이 풀렸어요. 조교가 옆에서 이렇게 하더라고. 이제 흉악한 놈들. 네, 그랬다고 합니다. 군대 재밌었어요. 잘 다녀오고. 얼마 안 남았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승우야, 면제 받을 거 방법 생각해 놓은 거 있어? 없어? 어떻게 하냐? 지금은 별로 없어. 옛날에는 카이스트로 가면 이제 안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 안타깝다. 갔다 와. 너 이과잖아. 야, 그럼 의대 가서 어쩔 수 없어. 의대를 가서 군의관으로 가. 그게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야. 엊그제 니들 선배들이랑 술 먹었다고 했잖아. 그 중에 한 명 이제 또 내가 당연히 놀렸겠지. 이제 군대 가라 이놈들 하면서 막 이러고 있었는데 한 놈이 저 면제래요. 그래서 너 멀쩡한 놈이 왜 면제 내는데 2주 전에 축구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됐대요. 그래서 군대 면제래요. 자, 보통 아파서 안 간다고 하면 아이고 너 괜찮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십자인대 파열은 사실 관리만 잘 받으면 사실 막 축구하고 막 뛰어다니고 지장 없거든요. 내 대학 동기 중에서도 면제받은 애가 있어요. 안지수라고. 지수야 잘 살고 있니? 남자야 참고로. 블랙핑크 지수랑 이름 똑같죠? 근데 축구 에이스예요. 우리 과에서 축구 제일 잘해요. 키도 크고 막 몸도 좋은데 군대 안 갔다 와요. 또 왜 했더니 나 십자인대 파열이야. 지금 막 뛰면서 슛 넣고 있는데 십자인대 파열이야 하니까. 그래서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뭔지 그러지 말고 다녀와. 6쪽입니다. 여러분들 푸신 거 같이 볼 수 있는 데까지 보고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초반 거는 그냥 답 위주로 설명할게요. 다 푸셨으니까. 1번의 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형벌 정당화한 이론, 핵심 내용, 각 이론의 문제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다시피. 왜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각각의 문제점. 제가 파란색으로 따로 써놨네요. 이렇게. 확인되시죠? 5번 답밖에 없습니다. 2번 문제 아까 미리 말했지. 빨리 찾게 할 수 있는 사람. 자, 예를 들어서 선지 1번 보면요. 응보주의 형벌론. 응보주의 형벌론 어디로 가야 돼요? 완전 초반 2문단 아니었습니까? 거기 가신다면 과거 지향적 입장. 이거 뭐예요? 첫 번째 가지문에서 1문단에서 과거 지향이라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첫 번째 글, 가글에서는 과거 지향이라는 멘트 자체가 없었어. 근데 이 말이 어디 있었어? 두 번째 글 첫 문단에 그때 과거 지향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걸 이제 두 개가 같은 얘기라는 걸 캐치해줘야 선지 1번이 맞는 얘기라는 걸 확인되실 거예요. 1번 맞는 얘기예요. 이거 과거 지향적인 거예요. 선지 2번 회복적 응보주의. 회복적 응보주의 이상한 데 빠지면 안 되겠지? 여기 현대 응보주의자들 여기 말하는 거죠. 네. 정의 실현 범위에 피해자를 포함시키지 않았어. 대놓고 딱하니 나왔죠? 잘 찾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 3번 공리주의 형벌론. 이건 나글이었습니다. 형벌을 통해 미래범죄 예방. 이건 우리가 바로 알겠다. 이해했다면 갈 필요도 없죠. 솔직히 말해서. 자, 답은 4번이었습니다. 가볼까요? 전통적 응보주의자. 여기 지금 빠져 있었죠? 전통적 응보주의자. 전통적 응보주의는 범죄자보다 사회 전체 정의 회복을 위해 형벌 필요. 아니요. 공식 해설은 뭐냐면요. 이런 언급 자체가 없어요. 이런 의도 언급 자체도 없고 조금 더 출제자의 원리를 설명드리자면 사회 전체를 따진 건 누구냐 이거예요. 여기죠. 공리주의죠. 총량. 근데 얘들은 누구에 집중한 거야? 범죄자의 균형 회복, 즉 시정에 집중한 거죠. 둘이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조금 4번 선지가 옳지 않다는 걸 찾기 위해서는 조금 까다로운 건 맞았습니다. 자, 아마 답을 4번을 바로 고르신 분은 별로 없을 테고 선지 5번까지 읽고 고를 게 4번밖에 없다 하고 고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사실은. 선지 5번까지 볼까요? 공리주의. 두 번째 글이었죠. 사회 전체의 이익 달성을 위해서는 부정의한 방식도 형벌 정상화. 네, 아까 마지막 문제점이었죠. 마지막 P였어요. 그래서 4번이 답이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 문제는 결국에 내가 그래서 읽은 개념을 이 보기 상황에 적용시켜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안 푸신 분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볼게. 일단 기억은 응보주의였나? 기억의 응보주의. 요게 기억. 그리고 공리주의가 니은이었습니다. 공리주의 형벌론이. A 보자.
어떻게 써있나. 법 집행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법이 시행되는 초기에 법을 더 엄격하게 집행하며 그렇게 해야 이후에 자 여기다 밑줄 그 이후에 끝났어요. 이후를 보고 있어요. 미래를 따지고 있어요. 뭐 어디로 가면 됩니까? 공리주의 보면 되는 거죠. 예, A는 공리주의 형벌론이었어요. 니은이었고요. B 자, 두 번째 줄만 볼까요? B의 두 번째 줄. 무지에 의해 형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여 이들에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만. 뭐야? 무지에서 따로 처벌하지 않는다. 자, 어디였어요? 이거였잖아요. 예외. 요거 나왔네요. 무지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응분이 성립하지 않는다. 도덕적 악함이 없어서. 응보주의 얘기였네요. B는 응보주의. C. 얼마 전 조업주기동 어선이 갑자기 폭풍 후 볼 필요도 없어요. 폭풍 후 갑자기 자연재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럼 또 응보주의네요. 답은 그러면 5번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됐어요. 4번의 답은 4번입니다. 저 본문 D는요. 뭐였지? 인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인정되다, 인정하다 이게 뭐야? 확실히 그러하다고 여김. 이게 인정하다의 정확한 뜻이에요. 확실히 그러하다고 여김. 근데 선지 4번은 경계 따위를 명확히 구별하다. 이거는 뭐냐면요. 뭘까요? 이 뜻은. 정으로 끝나는 거 맞는데 앞에 뭘로 할까요? 먼 정. 이게 저 선지 4번에 써 있는 경계 따위를 명확히 구별함 이 뜻인데. 명확히 구별함. 먼 정. 확정이에요. 이게 확정. 확정을 말하는 뜻인데 확정이 써져 있네요. 어려운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자, 요거는 거의 안 푸셨기 때문에 볼게요. 노현태 풀어봤습니까? 아직? 김승호 너 몇 번 골랐어? 아까 다 풀고 놀았잖아. 아쉽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4번 아니면 5번이에요. 이거 고른 사람들. 근데 답은 4번이었거든. 같이 좀 도와줄게. 어려워 이게. 왜냐면 이제 이거를 둘이 비교하는 문제들은 어떻게든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3학년이 되면 맨날 만나는 게 바로 보기에 새로운 관점 하나를 더 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비교하는 문제. 이게 가장 어려워요. 이거는 인문철학 입장을 비교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푸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해보면 돼. 근데 다시 보면 이제 볼 걸 보기 볼게요. 자, 롤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새로운 입장이야. 가볼게. 얘는 뭔지. 자연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도덕적 결함과 나쁜 성품을 내보이는 자에게 그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형벌. 책임으로서의 형벌에 밑줄 쳐봐. 책임으로서의 형벌 밑줄. 이거 누구 얘기야? 응보주의 형벌론 얘기 아니에요? 아까 책임. 그래서 응분이라서 형벌이다. 공리주의랑 공통점이구나. 공차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책임으로서 형벌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형벌을 선택할 때는 아이고 여기다 밑줄 형벌이 미래에 발생할 범죄 억제 효과. 이건 누구 얘기야? 공리주의 형벌론 얘기라는 거 눈치챌 수 있겠죠. 이렇게 읽으면서 좀 캐치해줘야 돼요. 좀만 더. 그리고 이로 인해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를 최대화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네, 이게 공리주의 얘기였고요. 그런데 형벌을 통해 사회 안정, 질서 유지 등의 사회적 가치 추구 체크하시고 이거 공리주의 입장이죠.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자. 근데 추구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비용과 정신적 노력 등에 일단 내모쳐봐요. 사회적 비용이 든다. 이건 뭐야? 이 사람의 독자적인 아예 없었던 얘기잖아. 얘만 나온 얘기잖아. 그럼 이게 조심할 거야. 이 형벌은 사회적 비용이 든다. 너무 삐딱하게 있었다. 사회적 비용이 든다. 형벌은 사회적 비용이 든다. 완전 새로운 관점. 계속 롤스는 사회 구성원이 사회적 비용의 공정한 분배 방식에 대해 적극 논의하여 여기 합의를 이루었을 때만 이럴 때만 합의일 때만 그 방식으로 분배된 양적인 결과를 정의로운 것으로 수용한다 여겼다. 자, 합의된 것만 정의로운 걸로 하는데요. 따라서 그는 일정한 한 번 더 내모쳐봐요. 줄 넘어가서 좀 힘들겠지만 사회적 비용이 드는 형벌이. 자, 사회적 비용이 드는 여기 한 번 더 내모. 야, 이거 너무 수상하지 않냐? 아니,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아까 사회적 비용이 든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사회적 비용이 든다는 거는 알겠어요. 얘기했어요. 근데 한 번 더 말해줘. 놓쳤을까 봐. 사회적 비용이 드는 형벌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래도 여기가 뭔가 답을 고를 수 있는 키가 담겨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요. 맨 마지막 줄만 봐봐요. 이렇게 해서 형벌의 정당한 방식으로서 절차주의적 형벌론을 주장한 것이다. 자, 이 사회적 비용이 드는 형벌. 근데 이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똑같았어. 합의. 사회적 합의로 도출되는 사회적 비용이 드는 합의가 있어야 있는 그 형벌이 있어야 좋은 형벌이다. 절차주의적 형벌론이라는 얘들과 구분되는 별도의 형벌론이 하나 더 나왔네요. 절차주의였어요. 핵심은 이거였어요. 사회적 비용이 드는 것을 합의하여 결정하자. 자, 답부터 볼까요? 선지 4번 보세요. 롤스는 형벌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자, 답 4번이요.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합의를 통해 도출된 사회적 비용이 드는 형벌. 아까 너무 티나게 말했어. 여러분들 나머지 선지도 보세요. 나머지 선지를 잘 봐야 돼. 선지 1번. 롤스는 형벌이 미래에 발생할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는데, 이 점은 공리주의 형벌론자와 유사하다. 대놓고 나오죠, 이렇게? 선지 2번. 롤스는 도덕적으로 악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책임으로서 형벌 주장. 책임 형벌 주장. 이건 뭐야? 응보주의 형벌론자 유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면 뭐가 공통점이고 뭐가 차이점인지 선지에 깔려 있을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글 자체가 어렵나요 하면 아니요. 여태까지 읽은 거에 비하면 어렵지 않아요. 다만 유형이나 정보의 양이 조금 많아졌죠. 우리가 이제 만날 수 있는 고난도는 이제 이런 것들만 남았어요. 정보의 양을 잘 구획해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한 지문하고 쉬기엔 좀 아쉽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 야, 섞어서 주면 안 돼? 안 돼? 알았어. 그러면 조금만 쉬자. 그것도 안 돼? 무슨 8분만 쉬자. 좀 양아치 같지만 8분만 쉬자. 우리 4분이거든? 자, 5시 12분에 봅시다.